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분봉 스캘핑 강의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강의 영상들을 올리면서 스캘핑 관련 강의를 요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았는데 스캘핑 관련 영상들은 따로 올려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단위로 빠른 판단과 대처를 해줘야 하고 초보자분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미뤄왔었는데 이제 어느정도 매매에 숙달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챌린지를 통한 시드 펌핑을 하기에 좋은 레버리지 스캘핑 매매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캘핑 매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스캘핑 매매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은 시드로도 높은 기대값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청산이 곧 손절, 자동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스캘핑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게 빠르게 대응을 해서 새로운 진입 자리를 봐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손절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다가 손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찍혀 있는 경우가 스캘핑을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작은 분할 이후에 이 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작은 분할이 동반될 시 청산을 당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풀시드에서 손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어려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는 선물거래소의 보험기금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분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 영상 중에서 이 챌린지 매매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뤘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 분봉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타 매매 기법보다 매매 기회가 잦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스캘핑 매매의 단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이게 아래 제가 적어둔 이 단점은 사실 크게 와닿는 단점들은 아니고 이 첫 번째 단점이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정말 야금야금 이 캔들 한두 개 선에서 정리하는 이 스캘핑 매매에서 이 레버리지를 포함한 이 수수료는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50%에 수렴한다면 이 수수료로 인한 손해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높은 승률과 손익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스캘핑 매매를 할 때는 이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금 관리와 손익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전 매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캘핑 매매의 자금 관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현물 혹은 저레버리지를 활용한 풀시드 진입. 이때는 이 타겟값 1~2% 사이의 타겟값에서 익절을 해주고 손절값은 1% 이내, 진입과 동시에 1% 이내에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한 퍼센티지는 기계적인 예시일 뿐이지 스캘핑은 이를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분할 진입입니다. 이 경우에는 타겟값을 좀 더 짧게 가져갑니다. 보통 1% 내외로 가져가게 되고 진입과 동시에 스탑로스를 청산가 바로 위쪽에 걸어둡니다. 아까 청산으로 손절을 대신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왜 스탑로스를 청산가 위쪽에 잡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종목은 팬텀이고요. 이 50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진입을 했고, 지금 마진이 10달러가 들어가 있고 청산가 바로 위쪽에 스탑로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산가가 2.83, 약 2.83달러니까 정확히 바로 위인 2.8367달러에 이렇게 스탑로스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진이 약 10달러가 들어가 있고 청산가 바로 위쪽에서 손절이 되게 이렇게 스탑로스를 세팅을 했는데, 마진인 10달러의 절반인 5달러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스탑로스 설정을 안하고 청산이 되면 그냥 0원이 되는데, 어차피 청산 당할 거 청산가 바로 위쪽에서 손절을 해버리면 이 절반이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선물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잡을 때 보험기금 명목으로 마진의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보험기금은 사용한 레버리지의 배율만큼 정해지게 되기에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보험기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가에서 그냥 청산을 당하게 되면 이 보험기금까지 청산이 돼버리는데, 청산가 바로 위쪽에서 스탑로스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 이 마진에 할당된 보험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꼭 레버리지를 차용하실 때는 추후에 물타기를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청산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청산가 위쪽에 스탑로스를 거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스캘핑이나 챌린지를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큰 차이로 다가오기 때문에 포지션을 진입 이후 바로 청산가 위쪽에 스탑로스 잡는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떤 종목들에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캘핑은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상위 종목 중 추세가 나와서 큰 등락폭을 보여줄 때 기대값이 좋고, 혹은 24시간 기준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들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24시간 기준 등락폭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예시로는 하루 동안 20% 가까이 상승한 이 팬텀을 다시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캘핑을 할 때 많은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캔들, 거래량, RSI 딱 이렇게 3개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진입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 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추세 진입을 할 것이냐. 이 예시의 팬텀의 경우에는 현재 단기 상승 추세입니다. 추세 진입은 롱 포지션, 역추세 진입은 숏 포지션이 되겠네요. 우선 역추세 진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역추세 진입인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 때에는 단기 눌림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기 눌림은 어떻게 캐치하느냐?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온 이후,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단기 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 이 반대 캔들에서 진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이전봉을 상회하는 반대 캔들이 나왔을 때 이 포인트에서 익절을 해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추세 진입의 경우 언제 진입을 하느냐? 상승 추세 기준으로 눌림에 진입을 해줄 겁니다. 추세 진행 중에 이렇게 유의미한 역추세 거래량이 나온 경우, 이렇게 체크해둔 유의미한 역추세 거래량이 나온 경우에, 혹은 이 상승 추세 기준으로 RSI가, 단기 RSI가 이 40 아래쪽
이 40 아래쪽으로 내려온 경우,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진입을 해줄 겁니다. 진입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면 여기 네, 이 포인트들에서 진입을 할 수 있었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진입 이후에 이전봉을 상회하는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이전봉을 상회하는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유의미한 추세의 반대 방향 음봉 거래량 체크할 수 있었고,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입 이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전봉을 상회하는, 여기서는 이전봉을 상회하지 않았죠. 이 이전봉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홀딩을 가져가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양봉 캔들을 잡아먹는 음봉 캔들이 여기서 나왔죠. 이때 익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RSI를 통한 진입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RSI가 40 아래로 내려온 구간, 이 구간 RSI가 40 아래로 내려온 부분들 이렇게 체크해 준 다음에 똑같이 차트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간, 보통 캔들 한두 개, 많으면 한 5개 정도에서 익절을 보는 이 스캘핑에서 모두 다 충분히 익절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예시들은 모두 상승 추세 시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예시들이고, 하락 추세 시에는 이와 그냥 그대로 반대로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캘핑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아래를 다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추세에 맞는 시나리오를 적용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단편적인 부분들만 소개를 해드렸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단기 프랙탈과 패턴들, 그리고 이에 맞는 유동적인 대처 방법들과 디테일한 자금 관리법들, 이런 내용들은 차후에 심화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트레이딩 하우스를 올 초에 오픈하게 되었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프라인에 현재 개인 오피스를 구해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약 5년간 혼자 트레이딩을 하면서 생활공간과 분리를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들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혼자 매매를 하고 계신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전업 투자자를 준비하고 계신 트레이더분들께 저를 비롯한 단연 경력의 트레이더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함께 좋은 컨텐츠들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지원 자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들은 지원 공고에 명시를 할 것이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달 내로 공고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집 공고 확인해 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댓글이나 영상 소개란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늦더라도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이낸스 거래소 가입 링크 및 가입 방법 역시 하단 소개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였습니다.